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혹은 그 이야기할 내용은 디자인과 공학, 마리아주의 맛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학교에 오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디자인 실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그리고 또 연구 중심으로 계속 연구를 해왔던 다른 교수님들 사이에서 제가 많이 느끼고 또 진행되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 그 매우 높은 난이도를 넘어서 어떤 골을 넣으면은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떤 그림 같은 득점 장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슛이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그림 같다라는 표현, 뭘 하면 그거 진짜 그림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최고의 극찬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떤 기술이랑 공학이나 이런 궁극적 경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어떤 최고 혹은 최신 기술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표현이 바로 state of the art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과 어떤 지식의 축적의 토대에서 과학기술로 그리고 인류의 삶을 증진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술이랑 미술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과학, 기술, 공학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본래 하나의 궁극점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가치이자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지덕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간의 지덕체가 모두 갖추어진 삼위일체의 존재로 성장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장을 관장하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교육 부분도 똑같이 지덕체 모두를 다루는 여러 유관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문학, 과학, 공학을 포함해서 사실 그 어떤 교육 분야이건 간에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미술교육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스스로만 강조된다거나 어떤 스스로에 부각된 부분들을 비대화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고 어떤 아름다움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관점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 안타깝지만 오늘의 교육 현장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전문화라든가 엘리트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든가 공학기술 영역은 물론이고 어떤 미술을 포함한 예술도 굉장한 고도화의 늪에 빠져가지고 어떤 소위 어떤 나노급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가치를 매기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또 연구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전문화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세기를 지나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나무도 보다 못해서 어떤 입 속의 인맥 그리고 인맥 속의 세포까지 확대해서 뜯어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물론이고 그리고 같은 전공끼리도 저도 디자인 전공이지만 연구 영역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 아래에 있는 그 명문학교 스탠포드라고 있는데 그 대학에 어떤 디스쿨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어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디자인, 뭐 공학 분야의 교육자부터 어떤 경영, 마케팅, 뭐 인문학, 융합학문 관계자들까지 다 거기를 들여다보고 찾아가서 보고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늘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공학과 디자인의 융합, 뭐 혁신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어떤 교육의 성지 같은 곳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2015년에 거길 가봤었습니다. 근데 가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떤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보고 놀란 것인데 그 행위 주체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기계공학이라는 분야가 어떤 디자인을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사용 행위를 관찰하고 또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분류 분석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아이데이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토론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단계를 또 거치고 그렇게 해서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 부합하는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그걸 다시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는 이런 반복하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본래부터 디자인 프로세스이거든요. 근데 프로토타입 제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미술이라든가 공예적인 스킬도 배우고 연마할 수 있는 어떤 각종 워크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튜토리얼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디스쿨의 모습은 어떤 일반적인 디자인 스쿨의 모습과 100%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디자인 쪽 사람들이 다 가서 극찬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과 미술 영역의 본래의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전혀 새롭거나 높은 수준의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기계공학 분야가 만든 디스쿨 커리큘럼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 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낸 답은 그냥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을 통해서 혁신 이런 걸 주문하는 것에 늘 우리가 목말라 있지만은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유관 분야조차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현상을 꼬집고 있는 하나의 큰 해프닝이 아닌가. 그런 해프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디스쿨 신드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어떤 미술, 순수 미술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결과물 혹은 그 현대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이라면은 뭐 이런 걸 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이 작품을 보고 느끼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 저도 이제 디자인을 공부했고 저도 뭐 미대를 나오긴 했지만 저는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도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굉장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현대 미술, 모더니즘 미술, 모더니즘은 아니죠. 그 포스트 모던의 미술 그리고 어떤 컨템퍼러리 아트 이쪽으로 온다고
고 했을 때 이쪽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나의 이해와 또 다른 사람 이해가 또 다른 부분도 겹쳐져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만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미술교육이고 조형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어떤 그것이야말로 어떤 너무나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야기했던 그런 고도화되고 그냥 전문화된 어떤 소위 어떤 엘리트주의의 어떤 한 방법 같은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학생들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또 이것이 좋은 것이다, 저것이 나쁜 것이다, 또 이것이 어떤 깊이 있는 생각과 어떤 작가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걸 과연 교육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가요? 제가 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사람으로서 감상자로서 이제 미술관에 가서 현대미술관에 가서 이런 걸 보고 저도 느끼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 또 제가 가르치는 대상이 되는 어떤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저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 작가는 옛날부터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작가의 이런 표현은 맞는 것이고,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한 이 작가의 것은 이건 또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더 맞는 방식의 미술 교육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그 모데나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있는 마세라티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데나에 있는 마세라티 공장의 생산 라인에 보면 어떤 인테리어를 조립해서 어떤 끌어오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랑 변속기가 조립되어서 넘어져 오는 그런 파트, 파워트레인 파트가 있습니다. 그 이 두 파트는 공장 내부에 각각 별개의 라인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쭉 조립이 돼서 옵니다. 그렇게 조립이 돼서 와서 라인 끝에서 서로 하나의 차체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결합 전에는 두 파트가 모두 다 각자 서로 다른 영역의 이질적인 기계 덩어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차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로 만나면서 비로소 또 완벽한 차의 형태로 인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마세라티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세라티 사람들이 이 결합의 아름다움을 어떤 프랑스어 한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찬에서 음식이랑 와인을 곁들이는 궁합에 빗대서 마리아주라고 부르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프랑스 단어를 지칭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었습니다. 그 단어의 뜻과 또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결합의 형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공학, 앞서 얘기했던 뭐 그림 같네, 뭐 그림 같은 슛이네, 예술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디자인과 공학, 예술과 공학, 그리고 미술과 공학은 음식과 와인과의 관계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마다 나왔던 그런 모든 과정들마다 서로한테 어울리는 음식 한 접시, 그리고 서로한테 어울리는 와인 한 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주는 음식을 담당하는 그 셰프가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와인을 관장하는 소믈리에가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레스토랑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음식이랑 와인을 모두를 통섭한 사람이 뭐 셰프일 수도 있고 소믈리에일 수도 있지만 혹은 그 레스토랑 주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바로 관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의 미술 교육은 이제는 어떤 통섭자를 양성하는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미술, 오로지 예술만을 강조해가지고 어떤 무관심이라든가 고립된 엘리트주의를 고소하는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초연결 시대라고 우리 학회 이번 명제도 그렇지만요. 디자인과 공학의 결합이라든가 미술과 과학의 결합이라든가 예술과 과학의 결합은 이런 마리아주의 맛과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임스 터럴의 작품이긴 한데 어떤 빛의 요소들을 물론 이것은 사실 그 인상파 시대 때부터 시도가 되긴 했죠. 그 과학이 발전해서 빛의 요소를 삼원색으로 구분해내면서부터 그 점 세 개를 가지고 빛 세 가지 컬러만을 사용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이미 인상파 때부터 있었고 지금은 과학기술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그리고 빛의 성질 그리고 각종 물질의 성질 그 화학적 작용까지 다 원리를 이해하는 아티스트들이 어떤 자신들의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데 이런 과학이라든가 어떤 공학적 지식을 쌓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나오자는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이라든가 훨씬 더 많은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공원인데요.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빛이 나는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빛의 형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빛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지는 어떤 시각적 효과 등을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드니에 있는 것도 그냥 건축물이었지만 오페라 하우스가 거기에 덧입혀서 이런 작업들을 해낼 수 있는 부분도 보면 그 아티스트가 빛의 형상과 어떤 요소와 그리고 원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해서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조명들의 효과를 이용해서 그것이 어떤 다트들을 형상화하고 그것이 표현해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조명들이 꺼지고 켜지는 그런 시퀀스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식들이 사실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아티스트들한테 충분히 인지되고 활용될 때 이런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짜 새로운 영역의 예술이나 새로운 영역의 미술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줄 알고 거기에 어떤 그래픽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자연물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다 통섭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걸 표현하고 이런 걸 구상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장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켜고 끄는지 모르고 그 빛이 얼마만큼 보이고 이런 효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냥 뭐 미술이야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딩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과학의 다양한 분야, 공학의 다양한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들도 어떤 미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질 때 이런 아웃풋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하나의 봉들을, 그러니까 아래 위로 움직이는 하나의 봉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다양한 형상,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상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런 역량들도 결국은 이런 키네틱 아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상할 수 있는 예술가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예술가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체코에 가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 키네틱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상설 전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을까? 이걸 구상해내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상했을까? 그게 첫 번째로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표현해내는 이 예술가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만들어냈을까? 감탄에 감탄을 하고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어떤 새로운 물질, 새로운 소재,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고전적인 혹은 그냥 어떤 인맥을 파고드는 그 세포만 들여다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예술가를 양산해낸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이 시대 혹은 근미래에 적합한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의 활용도를 쓸 줄 아는 아티스트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닥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울과 그다음에 바닥에 표현되는 디스플레이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퀀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형상들은 분명 스스로가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그 건축물의 벽면을 어떤 움직이는 캔버스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시퀀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예술가가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원류로 돌아갔을 때 이미 지어진 지 벌써 100년이 넘은 이 에펠탑이야말로 어떤 과학과 예술이 만난 어떤 마리아주가 정말 잘 된 어떤 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파리에 가보면 이렇게 저녁 되면 1시간마다 한 번씩 그 반짝이 쇼를 하잖아요. 반짝이 쇼를 하고 불이 싹 꺼져서 한밤중에 확 사라졌다가 또 켜지고 그리고 큰 서치라이트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쓰고 하면서 그런 걸 연출하는 거는 이미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어진 지 설계하고 만든 지 100년이 넘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어떤 예술의 대상으로 표현의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그 과학과 예술이 잘 만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속성들도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반사, 빛의 속성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디스쿨인데요. 그냥 뭐 정말 별거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가서 보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뭐 각자 아이디어 발표하고 뭐 모여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이게 안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각자 아이디어 적어놓은 거를 포스트잇으로 하고 아이데이션 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뭐 컨셉 도출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건 그냥 디자인 프로세스 우리가 맨날 하던 것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막 붐업이 돼가지고 그냥 온갖 분야의 사람들이 가서
디스쿨 이러면서 떠들어대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계공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 띵킹을 하고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엔지니어나 공학 분야에서 예술을 활용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이슈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술은 그냥 예술로만 자꾸 안으로 이렇게 좁혀들고 있으면 그 점점 더 제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엘리트주의, 계속해서 그냥 순수 예술로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그 지평을 넓히고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학자가 디자인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프로토타입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 교육은 사실 그 자체도 아니고 또 파워트레인만도 아니고 그리고 음식 한 접시만도 아니고 그리고 와인 그 자체만도 아닙니다. 무엇이건 상관없이 어떤 통섭자를 키워내는 역할을 맡은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 교육은. 그래서 미술 교육의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도 알게 해야 하고 와인도 알게 해야 하고 둘 다 알도록 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는 또 무관심을 걷고 또 연관의 끈을 묶는 것이 바로 우리 미술 교육을 통해서 마리아주를 만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 발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